네, 이번 시간에는 미생물의 힘을 이용한 토양 소독 기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농도 에탄올에 의한 토양 한원 소독입니다. 저농도 에탄올은 뭡니까? 소주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에틸 알코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탄올 소독법은 물을 한 100배 정도에서, 그러니까 저농도 200배, 100배, 200배에서 토양에 살포해서 토양을 소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태양열 소독하고 이제 병행됩니다. 결국 이제 태양열 소독인데요. 태양열 소독하고 에탄올하고의 거의 이제 같이 결합돼서 토양 병해충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에탄올은 알코올의 한 종류입니다. 그죠? 특성으로는 물에 잘 녹습니다. 그리고 휘발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극성이 작아 지질 등 유기물질들을 잘 녹입니다. 지방이나 유기물질을 잘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세균의 포민의 지방질을 녹여서 내부로 침입한 에탄올은 내부의 단백질을 응고시킵니다. 내부 단백질 구조를 파괴함으로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방법입니다. 즉 세균의 표면에 구멍을 내어 안으로 침투하여 소독 및 살균 작용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그것이 에탄올 소독입니다. 에탄올 소독의 장점. 이거는 이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제공됐는데요.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에탄올 소독을 합니다. 주의사항까지 잘 설정되어 있고, 실제 이 에탄올 소독법은 이제 일본에서 먼저 개발되었습니다. 일본에서 90년대 말에 토양 소독에 이르러서 저온도의 에탄올을 이용한 토양하는 소독은 일본에서 몇 년마다 밭과 논을 전환하여 이용할 논밭 윤환에서는 토양 병원균이나 밭 잡초 억제될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이제 이 방법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9년에 이 현상을 설명하는 토양하는 소독법이라는 것이 이제 개발되었습니다. 99년도에 우리나라도 이제 부산시에서는 오래전부터 실시해 왔고요.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이제 에탄올을 이제 직접 시중에서 에탄올을 판매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괄 우리 세무서에서 관할 세무서에서 이제 신고해서 에탄올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오히려 더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에탄올 소독법은 1% 이하의 저농도 에탄올을 이용하는 새로운 토양 한원 소독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2012년에 이제 여기를 공개를 했어요. 연구 공개가.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많이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에탄올을 한 1%, 0.5%도 뭐 가능합니다. 1% 정도의 에탄올 소형을 농지에 충분히 침투시켜서 서뷴, 그러니까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농지 표면을 비닐로 피복해서 약 2주 동안 피복해서 태양열 소독하는 겁니다. 이 기술에 의한 토양 병해충의 발생 억제의 메커니즘은 저농도의 에탄올을 처리함으로써 토착의 토양 미생물이 활성화하고 토착 미생물들이 활성화되고요. 토양중의 산소 농도의 저하에 의해서 서식, 환경이 크게 변하는 것에 의한 것입니다. 에탄올이 직접 살균 효과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토양 기술에서 사용되는 에탄올은 농약이 아니라 토양 한원 소독제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소주의 원료를 말합니다. 소주.
그래서 이제 토마토나 피망, 시금치, 멜론, 딸기 등으로 대표되는 원예 작물에서는 연작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토양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클로로피클이나 DD 등의 토양군정제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구사해서 바사미드 같은 거요. 이런 걸 막 쓰죠. 집약적 생산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종래 바이러스병으로부터 해충 잡초까지 매우 높은 방지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브로마메틸, 메칠브로마이드를 말하죠. 메칠브로마이드 대기 중에 확산되어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약정에 의해서 지금 사용 금지가 되어 있죠. 메칠브로마이드는 대신에 이제 클로로피클이라든지 다조메터 등 다양한 토양 군정제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농약도 가스화하여 주위를 확산하는 등 사람의 건강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구미 등에서는 이들을 이용할 때 매우 엄격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토양군정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기대 효과는 반드시 얻어지진 않고 100%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러나 농가에 반드시 사용이 편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영향이나 환경 보호에 보다 작은 신규 토양 소독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제 겪고 있는 토양 소독에 의한 병해충의 해결책을 제시한 겁니다. 이거를 읽고 많은 분들이 뭐 동참하기도 하고 실제 실행해서 또 이에 대한 다양한 경험담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썩이는 간편합니다. 알코올을 녹여서 물에 희석해서 100배 내지 200배로 간주를 해서 토양에 간주, 배지나 토양에 간주해서 비닐로 피복해서 그렇게 이제 소독하는 걸 말합니다. 일본에서도 실제로 1970년대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이 이용되고 있던 지역도 있었지만 당시는 이제 메칠브로마이드가 아주 특효약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썼고 그것이 이제 쓰지 못하는 게 되니까 이 기술이 더 이제 주목받게 된 거죠. 이 방법은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토양에 용이한 분해성 유기물을 먼저 이제 조금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양 미생물이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이제 간수를 합니다. 간수를 하면 이제 토양 공기가 좀 적어지겠죠. 그래서 소독 물질이 이제 좀 확산되겠죠.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 시트하는 비닐을 피복해서 또 이제 코팅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알코올들이 이제 위로 표터로 이제 코팅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산소 유입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요 세 단계에 의해서 이제 하는 소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모두 토양 환경의 환원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원된 토양에서 다양한 식물, 병원균과 식물 기생 선충이 억제됩니다. 사용하는 유기물은 미생물이 쉽게 분해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구입하기 쉬운 미강이라든지 볏짚, 때로는 왕겨도 좋습니다. 많이 넣기보다는 실제 적당히 넣으면 됩니다. 이용하기 쉽게 구입하기 쉬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볏짚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면은 시엔율이 이제 높기 때문에 약간의 질소 같은 것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 배드는 상토 그 자체가 유기물이기 때문에 쉽게 한원용으로 바뀌어 토양 소독이 용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2012년에 토양 한원용 에탄올 제제 판매가 시작되었고 부생 알코올을 이용한 것을 사용하지만 그건 이제 알코올 원료의 정류 공정에 발생하는 부산물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술찌개미 이제 이런 걸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소주 원료인 에탄올을 거의 98% 이제 거의 100%짜리를 지역 세무소에서 이제 공급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2, 3일 안에 구입과 동시에 2, 3일 안에 도착됩니다. 약 한 말당 5만 원 하고 200평에 약 한 동에 2 내지 3마를 이제 물 100에서 200배 희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좀 간편합니다. 편리하고 간편합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알아야 할 이제 식물병에 대해서 조금 더 알면 대부분 식물병은 곰팡이에 의해서 전염됩니다. 그래서 탐젖병이나 역병 등의 대부분 세균병을 보면은 그 농약의 주성분이 곰팡이약입니다. 주로 곰팡이약. 그래서 곰팡이를 방지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는 곰팡이는 열에서도 쉽게 곰팡이는 죽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소독만 해도 곰팡이는 거의 100%가 완전히 소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이든 동물이든 간에 먼저 세균이 침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나 매개 충돌에 의해서 가해가 된 후에 세균이 감염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식물병은 70% 이상이 곰팡이가 매개자입니다. 환경 내에서는 곰팡이는 쉽게 방제가 되는 것으로 태양열 소독이나 기량 미생물로도 곰팡이는 충분히 퇴치가 됩니다. 곰팡이의 이제 세포벽은 키틴으로 되어 있어요. 키틴질로. 그러니까 세포막이 이제 셀룰로즈라든지 만난이라든지 이런 펙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쉽게 이제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실러스 같은 거, 바실러스 계통은 대부분 곰팡이를 기량을 시킵니다. 그래서 낮은 농도로 희석한 에탄올 수용액을 포장에 균일하게 살포하고 농업용 이제 비닐을 피복하면서 2, 3주 밀봉합니다. 토양 소독 기간이 종료 후면 피복을 제거하고 경운하면 됩니다. 거의 태양열 소독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좀使用하고 여기다 에탄올을 뿌리고 로타리를 해서 비닐을 피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의 뭐 태양열 소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에탄올을 이용한 태양열 소독법 이렇게 이제 한연형 태양 소독법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제목이 에탄올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또는 토경이나 고설 재배에서 한원형 태양열 소독법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하우스에서도 이렇게 하면 여기서 하면 이제 여기서 누출된 알코올제에 의해서 바닥까지도 소독이 됩니다. 이거는 바닥까지 소독이 돼서 좋습니다. 그래서 토양 하는 소독을 실시한 토양에서는 투입된 유기물을 미생물이 분해해서 산소가 소비되는 것과 동시에 그러니까 산소를 막 소비를 합니다. 대기로부터 산소 유입도 제한되기 때문에 토양 환경은 신속하게 산화 상태에서 환원적 무산소 상태로 이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식물병과 지생선충, 잡초 종류가 억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억제 작용을 받지 않는 미생물군도 다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세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처리가 되고 나면 유산균이라든지 바실러스 세균을 이제 접종을 시키는 게 강압성 세균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좀 덜 온도에도 제약을 덜 받습니다. 그러니까 토양 하는 소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크로피킨이라든지 크로 등의 화학 합성 농약을 이용한 토양 훈정 소독의 경우와 비교하여 소독 전후에 미생물군의 밀도는 별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토양 병의 관리를 생각하는데 매우 편리한 기능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토착 미생물 세균들은 여기서 더 정식이 된다.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실러스 기랑 미생물인 바실러스 벨레진시스나 바실러스 니체리포르미스 같은 걸 다시使用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유산균 같은 걸 넣으면은 토양하는 요거는 일본의 이제 처리입니다. 일본의 토마토, 요거는 딸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서 토양하는형 토양 소독을 실시하는 일본의 경우고,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 이제 청고병입니다. 청고병은 막 한 1m까지 막 깊이 있게 균이 한데, 이 청고병도 한 토장에서도 깨끗이 이렇게 치료가 되더라. 그래서 크로로피크린에 의한 토양 훈정 소독과 에탄올 환원 토양 소독에 딸기, 토마토, 시드름을 첨가하여 병균 다시 침해 입은 상을 재현했습니다. 거기서 토마토를 이식하면 훈정 소독구에서는 격렬히 발병을 하는 반면에 한원구에서는 거의 발명되지 않더라.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또 그 속에 이제 예를 들어서 토양 소독제를 쓰면 해마다 이걸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는 소독한 데서는 거기는 유익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마다 처리 안 해도 토양 소독 안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토양의 배타적 성격이라는 것이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성질이 강한 토양에서는 외부에서 가져온 미생물이 정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착 미생물이 굉장히 좋은데, 유용균이라는 것을 투입해도 예상대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도 이것이 원인의 하나입니다. 이 병의 발생의 측면에서 보면 베타적 성질은 병원균의 침입에 대한 토양의 저항성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토양 하는 소독은 토양의 저항은 유지하면서 병원균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토착 미생물들을 활성화시키는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강한 토착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효과를 한번 보면 이 일본 자료인데요. 예를 들어서 화학제를 쓰고, 예를 들면 화학용을 썼을 때는 저농도 알코올에서는 이제 바이러스 외에 여기 바이러스, 세균, 사상균, 선충, 토양 해충들은 대부분 토양 소독제로 다 처리가 됩니다. 거의 같은 수준에서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저농도 에틸 알코올을 쓴 것도 바이러스도 되고, 이건 세균은 다 가지는 않습니다. 곰팡이는 100% 방제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바사미드 같은 거는, 바사미드는 다조메톡 하는 겁니다. 다조메토 성분이. 그 다음에 이제 DD제라고 있는데, DD제는 디페닐알라민과 메토데이트카는 디메토드카는 이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DD제, 크로로피크린, 메칠브로마이드 이런 것들은 다 잘 듣는데, 예를 들어서 에틸알코올도 잘 듣더라. 그다음에 이제 태양열 소독에서는 조금 다 가지는 않더라. 바이러스하고 태양열 소독도 다 사상균이나 곰팡이 이런 건 다 갑니다. 태양열 소독에서도. 그러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다 가지 않더라. 그런데 여기서는 바이러스도 없더라. 예를 들어서 저농도 에틸알코올에서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산시에서 직접 농업기술자센터에서 본 에탄올 소독법을 이제 소개를 하자면요. 부산시는 토마토를 주로 이제 청고병의 예방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 게 100% 이제 100배액을 쓰는 거죠. 에탄올 99%는 간을 세무서에서 신고해서 이제 가서 몇 마리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날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곧바로 연락 옵니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고요. 한 마리에 약 5만 원대, 지금 5만 원대입니다. 5만 원 에탄올 소독법에. 그게 아까 이제 서두에서 태양열 소독과 병행해서 병해충을 막을 수 있다. 아까 이제 이렇게 유기물을使用해서 노타리를 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이제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토양을
깊이 가리로 평탄화한 후 점적 호수를 설치합니다. 깊이 가리로 한번 깔아주고 평탄화 시켜서 이제 점적 호수를 깔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토양이 충분히 젖도록 물로만 사전 간수 후에 에탄올을 100대1 비율로 만든 희석액을 간수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물을 충분히 주어갖고 젖어 놓고 나서 100배짜리 에탄올을 시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양 표면에 비닐을 멀칭해서 밀폐합니다. 완전히 밀폐, 하우스도 전체를 완전히 밀폐합니다. 그러면 2주간 진행되면 약 1-2주, 1주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태양열 소독과 병행해서 되는 것입니다. 병행해서 2주 후에 깊이 가리 작업으로 잔여 가스를 배출한 후에 2-3일이 지난 때부터 작물을 정식하면 됩니다. 바로 정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2-3일이 지나니까 거의 곧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주의사항이 간단히 있는데, 주의사항은 이제 에탄올 함량이 높으면 세균의 막을 단단히 연고시켜서 에탄올이 세균 안으로 침투하지 못해서 살균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농도의 에탄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농도의 에탄올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에탄올 토양 소독을 하면 토양 내 이시 수준과 토양의 무기이온 함량이 증가함으로써 농업기술센터 등의 토양 검증 결과에 의해서 비료주는 양을 조절해야 된다. 여기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그래서 이제 그 pH나 이시를 다시 요 에탄올 소독하고 나서 토양 검증을 다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양 환원형 에탄올 소독법은 사용하기가 사실은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이제 미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행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번거롭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기물 시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을 처리하기 전에 유기물 시용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강을 예를 들어서 100kg 정도 한 동에 20kg짜리 5보 정도만 뿌려도 되고, 안 되면 유박 같은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찌겸이라든지 구하기 쉬운 거, 볏짚도 좋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부자재를 한번 써서 토양을 환원시키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